안녕하세요. 법무민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서 2편, 이혼과 외도, 위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조금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이게 불법의 정도에 따라서 증거로 쓸 수도 없는 게 있고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 정도다 보니까 한 5년 전과 현재의 불법 증거 사용의 범위가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어디까지 불법 증거가 인정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불법 수집 증거 중에 녹음기 또는 도청기로 이용한 불법 녹취, 또는 배우자의 동의 없는 배우자의 휴대폰 메시지 복구, 위치 추적기를 통한 위치 파악, 불법 어플리케이션 해킹, 이런 부분들은 너무 강도가 센 불법이죠. 현 시점에서 위 증거들은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출하더라도 재판부가 이 부분은 증거 채택을 안 해버려요. 봤음에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형사고소 당하실 수 있고요,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도는 현재는 벌금형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 즉 통화 녹음이나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음, 이런 부분들은 현 시점에서는 합법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지금 이게 불법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논의가 좀 있어서 현 녹화 시점에서는 합법인데 추후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거나 상대방 이메일을 보는 것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이긴 하나, 현재는 증거 채택을 해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증거 채택이 된다는 건 형사가 아니라 저희는 지금 이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사나 민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증거만 가지고 판결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다만 이제 하나하나의 증거만으로는 힘이 없더라도 이 증거들이 모이고 또 일관성 있는 논리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소송에서 실수를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혼을 하지 않고 외도 상대방을 상대만으로 소송을 하는 이른바 상간녀 상간남 소송이죠. 이런 경우에 보통 남편은 이제 원고의 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앞에 간접적 증거들이 있어요. 간접적 증거들이 있는데 남편이 진술을 했다, 그리고 남편이 증인신문에서 정말 설득력 있게 재판부가 진실성 있다고 판단할 정도로 증언을 했다 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눌게요. 일단 외도 상대방한테만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500에서 한 3,00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불과 이제 한 1, 2년 전만 해도 2,400 이상 잘 안 주셨는데 최근 1년 사이에 3,000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항소심 가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외도 상대방과 배우자를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둘이 합쳐서 한 1,500에서 4,000만 원 정도 선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자료 판단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위자료 금액을 정하겠죠. 그러면 판결문에 위자료 금액을 정한 이유를 적습니다. 그 이유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혼인의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그리고 혼인 관계의 파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이고요. 이런 거 말고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소송을 조금 무리하게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을 잘 미숙하게 한다거나 했을 때는 오히려 위자료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이제 우리가 증거를 일부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얘네들이 어디까지 아는지.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거짓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쭉 가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소송을 하면서도 재판부를 기망한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위자료가 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관계 아니더라도 상대방과 원고 측이 동창관계나 친척관계, 이런 경우에는 또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좀 좋지 않게 봐서 위자료가 높게 나오고요. 또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갔을 때는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이 거의 반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그때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고 추스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에 휘말려 움직인다면 상대방의 증거를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의부증, 의처증 환자로 매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런 일이 있다면 최대한 내색하지 마시고 참고 참으셔야 돼요. 증거를 잡을 때까지. 그리고 혼자서 하시려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료 상담도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증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위자료의 좀 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번 회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외도와 위자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회에도 이혼과 관련된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